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노후 준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좀 찜찜하실 거예요. 마음 어딘가에서 더 해야 하는데라는 감각이 늘 살짝살짝 올라오는 느낌. 그런데 정작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는 상태. 그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걸요. 오늘은요,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거의 다 하는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를 제대로 파헤쳐 드릴 거예요. 그냥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뻔한 얘기 말고요. 진짜로 노후 파산을 부르는, 그런데 아무도 심각하게 얘기 안 해주는 이야기들이요. 자,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이 지금 얼마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 노후 자산에 포함시키고 계신 거 아니죠?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미스터 경제 구독 눌러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실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지금 월급이 너무 적어. 이거 받아봤자 뭐가 되겠어.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요, 이게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월급의 가치는요, 그 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속성에 있어요. 연속성.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눈 질환이 있어서 매달 안과를 가야 한다고 칩시다. 약도 타야 하고 주사도 맞아야 해요. 근데 매달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이 돈 아깝다. 차라리 한 번에 수술해버릴까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근데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약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수술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계속 다니는 거죠. 월급이 그래요. 매달 나오는 거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끊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겪어보면 압니다. 재테크 전문가로 유명하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기업을 15년 만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매일 아침 눈 뜨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대요. 내가 미쳤지?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다고. 왜냐고요? 월급의 가치를 착각했던 거죠. 나가서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게 월급이에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어보기 전에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직장이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이 안정감이 살아있을 때 나만의 업을 준비하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직장이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의사는 직장이 없어도 의사잖아요. 세무사는 사무실 문 닫아도 세무 지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과 업이 하나인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과 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 직이 주는 보호막이 살아있을 때 업을 만들어 놓아야 해요. 전문가들은 퇴직 10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해요. 정년이 60세라면 50세부터는 뭔가 시작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 안 하고 퇴직한 뒤에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선택지가 좁아져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창업이 얼마나 힘든지 주변에서 다들 한 번씩 보셨을걸요. 자, 두 번째 실수. 노후 준비하면 보통 돈 얘기만 해요. 얼마 모으고 어디 투자하고. 근데 정작 노후 파산을 막는 진짜 무기 두 가지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생활력, 그리고 생존력. 생활력부터 볼게요. 장 봐서 된장찌개 끓일 수 있어요?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꺼내서 개는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노후 준비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국립대 교수가 30년 넘게 강단에 서다가 은퇴를 했대요. 평생 학교에 있으면서 밥은 식당에서 먹고 집에 오면 다 차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도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은퇴하고 아내분이 바깥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집에 혼자 있는 교수님이 라면도 잘 못 끓이니까 그냥 굶는 거예요. 결국 영양실조 판정을 받으셨대요. 이게 실화예요. 웃긴 것 같지만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인간은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혼자인 시간이 반드시 와요. 그때 스스로 최소한의 생활을 꾸릴 수 있느냐?
이게 돈보다 먼저예요. 노후를 세 단계로 나눠보면요. 60대는 아직 활동적이에요. 뭐든 할 수 있죠. 70대가 되면 좀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힘이 빠지거든요. 80대 이후로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져요. 이때 생활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돈이에요. 서비스로 대체해야 하니까. 노후 파산이 별게 아닌 거예요. 이런 사소한 데서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존력.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생존력이에요. 현직 직장인인데 블로그로 강의도 하고 미국 주식 배당도 받고 책도 냈다는 분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회사에서 뭐라 하든 신경 안 쓴다고 했어요. 언제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월급 2배 이상을 부업으로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존력이에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이 마음 이해해요. 근데 그 마음이 결국 노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력이 높으면 오히려 생활력, 생존력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반대로 월급이 별로 많지 않아도 이것저것 해봤고 몸 쓰는 일도 해봤고 뭐든 배워보려는 사람, 이런 분들이 노후에 훨씬 안전해요. 자기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5점 만점으로 경제력, 생활력, 생존력 세 가지 합산이 높을수록 노후 리스크가 낮아요. 여기까지가 능력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자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세 번째 실수.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나 집 있잖아. 그거 팔면 되지. 혹은 집이 있으니까 그게 노후 자산이지. 저 이 말씀 드릴게요. 1주택자에게 그 집은 노후 자산이 아닙니다. 그냥 상수예요. 왜냐고요?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요? 강남 살다가 은퇴하면 경기 외곽으로 이사 가면 된다고요? 거기 막상 가면 어때요? 평생 쌓아온 커뮤니티가 없어요. 병원도 마트도 친구도 다 달라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택연금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인데도 실제로는 잘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심리 때문이에요. 10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13억, 15억으로 오른 거예요. 배가 아파요. 연금액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올라갔으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재무 전문가가 이런 말 했어요. 강남에 사는 분이 집 팔고 용돈 좀 더 쓸까 고민한다고 상담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집 파시고 나서 그 집 시세를 안 볼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이해하셨대요. 팔고 나서 집값 오르는 거 보면 그게 더 괴로워요. 차라리 그냥 들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심리예요. 그러니까 집은 노후 자산에서 처음부터 빼고 계산하세요. 그 집에서 살 거잖아요. 그거 자산으로 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노후 자산이 뭐냐? 현금 흐름이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배당금, 부업 수입 이런 것들이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 하나 볼게요. KB에서 매년 부자 보고서를 내요. 순자산 100억 이상인 분들을 분석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지금 47만 명 정도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100억을 만들었는지 조사했더니 1위가 사업 소득이에요. 전체 자산의 35% 가까이가 사업에서 나왔어요. 아, 그러면 나도 창업해야겠구나? 잠깐요. 아까 얘기한 업이 여기서 연결돼요. 준비 없이 뛰어드는 창업이 아니라 직이 있을 때 차근차근 만들어 온 업이 결국 사업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2위가 부동산 투자. 22%.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분들이 최근 1, 2년에 사서 대박 난 게 아니에요. 20년 이상 보유한 거예요. 장기 투자. 이게 핵심이에요. 3위가 금융 투자. 17%. 상속이 아니에요. 주식이나 금융 자산이에요. 정리하면요. 100억 부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업이 있었고, 부동산은 오래 들고 있었고, 금융 투자도 했다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에는 세 가지가 흔들리면 안 돼요. 첫 번째, 주거지 불변.
은퇴해도 지금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해요. 생활 기반과 관계망이 거기 있으니까요. 두 번째, 소비 불변. 지금 골프 치고 친구 만나고 가끔 여행 다니는 사람이 은퇴하고 갑자기 그걸 다 끊을 수 없어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은퇴 전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준비해 놔야 해요. 세 번째, 자산 불변. 노후에 자산이 줄어드는 느낌 자체가 공포예요. 그 공포가 판단을 흐리게 해요. 최소한 자산이 유지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노후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진짜로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재테크 공부하고 영상 찾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굴러가는 노후 말고 사람답게 사는 노후를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냐고요? 딱 하나만요.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다면 퇴직까지 10년이 남았든 5년이 남았든 지금 내가 회사 없이도 세상에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강의든 글쓰기든 유튜브든 컨설팅이든 지금 당장 돈이 안 돼도 좋아요. 씨앗이라도 심어놔야 나중에 열매가 열리거든요. 지금 직이 주는 안정감이 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 보호막이 사라진 다음에는 시간이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릴게요.